주말 동안 벌어진 정치권의 이슈를 다뤄보는 코너입니다. 정치 토크. 우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훈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국당 패널로 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백승주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성일종 의원도 꼭 지역구 소개를 하시던데. 예, 광고 기회로 좀. 네. 어디시라고요? 다시 한번. 경상북도 구미 갑이 지역구입니다. 구미 갑에 예, 백승주 의원을 오늘 새로운 패널로. 이렇게 하니까 전 비례대표 같아가지고. 어디시죠, 강 의원님? 저는 충남 아산 을입니다. 네. 그래요. 예. 새로운 파트너는 어떠십니까, 강 의원님? 아니 제가 뭐 파트너에 대한 평가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강백 토론이 되겠습니다. 강백 토론. 오늘 강백 토론.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또 새로운 패널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 토크 코너인데, 첫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무겁고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주제, 뭐 피해갈 수 없는 주제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슈부터 짚어볼 텐데요. 우선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이 논란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송구라는 표현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음성을 먼저 듣고 시작하죠.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예, 어제 이렇게 출근길에 청문 준비단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선 강 의원님. 일단 뭐 본인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한 첫 번째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뭐 중동학원과 관련돼서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일체의 물론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은 공익법인에 다 기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많은 지지자분들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조국 후보자의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실망한 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허탈감 또한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그런 부분에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본인이 오히려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라도 예. 사법개혁만큼 꼭 이루겠다. 이런 아마 의지를 역으로 사과하고 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버릴 것은 다 버리고라도 꼭 해야겠다는 것이 오히려 좀 도드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네, 네. 백승주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제가 조국 후보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아이의 문제를 이렇게 본인의 문제를 아이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데에도 좀 실망했습니다. 그 아이는 무한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한테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자질의 문제를 아이의 문제를 전환하는 데 대해서 부모로서 저게 할 도리인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분리시킨 것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문제를. 어제는 근데 본인의 문제라고 또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실망스럽고 좀 권력 의지가 참 생각보다 무서울 정도로 강하구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구나. 또 믿는 데가 확실히 있구나. 어떤 논란이 제기돼도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할 것이고 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법개혁 이런 문제를 본인 아니면 독불장군이 제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인식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독불장군의 인식을 받았다. 그래서 2010년에 페이스북에 보면은 유명한 장관이 딸 특채 의혹이 났을 때 후보자가 이런 말을 해요.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다.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건 누가 썼냐면은 조국 후보가 쓴 거예요.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 사과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조국 후보가 2010년에 유명한 당시 외무부 장관 청문회 때 딸 특채 문제 나왔을 때 썼는데 자신이 과거에 한 말 때문에 자신의 지금 사과 문제의 어떤 진정성이 있어서 이 SNS 난 글을 보고 그 당시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고 야, 이거 사과한다고 받아들이지 마라.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한 것은 뭐 처절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딸한테
저 같으면 딸한테 이렇게 책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딸한테 책임을 물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번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 오히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도 웅동하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학원 문제도 결국은 가족 일가가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심지어는 남동생의 전처까지 그리고 자식 물론 뭐 아버지로서의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가 좀 늦었지요. 어떤 의미로 보면 어떤 좀 아쉽던 건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과를 하고 네. 나온 면들이나 보면 진정성에 있어서는 저는 가족이 운영하던 학원들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뭐 늦었지만 어쨌든 자녀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냐? 결국은 사법개혁 또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꼭 완성하겠다는 의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재천명한 거다 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독불장군이라는 표현을 아까 백 의원이 하셨거든요. 왜 조국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이 한국당의 물음에 대한 답변? 이번 우리가 정말 촛불정부 운영하면서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알고 있고요. 국정철학, 방향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적폐청산이 별로 가장 높은 이슈가 되진 못하지만 이 정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적폐청산만큼은 꼭 해라라는 어떤 지상명령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호흡을 가장 긴밀하게 했던 후보입니다. 저희로서도 쉽게 놓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놓을 수 없을 만큼 적임자는 분명하다. 맞습니다. 자, 네. 적임자 백 의원님. 계획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추진하는 세력의 어떤 의지, 열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예.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않으면 계획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후보 검증 단계에서 일부 언론에서 벌써 과반수 이상이 60% 이상의 국민들이 부적격자라고 판정했는데 어떤 계획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여론조사라는 건 또 뭐 추세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개혁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갈채를 받아야 됩니다. 국민 지지를 받지 않고 계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박수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계획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성찰해봐야 된다. 집권 여당에서도 계획은 능력과 꼼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돼요. 역사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백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지 당연히 개혁할 수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반에 80%의 지지율, 70%의 지지율을 갖고 와서도 우리가 왜 개혁이 안 됐었는지도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대통령 지지율 높았을 때 얼마나 협력했는지도 한번 되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조국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의혹만 제기됐지 조국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찔끔찔끔 본인의 입장은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팩트체크를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은 있느냐. 왜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는 안 여느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가 따져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문회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백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민적인 지지가 갈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강력한 개혁을 추진나갈 수 없다. 이거는 강 의원님도 동의하시고 두 분 다 동의하셨어요. 그렇다면 국민적인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8월 30일 법정 시한 안에 열자라는 민주당의 의견. 이제 오늘 중으로 합의를 해달라는 게 지금 민주당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백 의원님?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뭐 법에 따라서 15일 안에 또 20일 안에 이렇게 조항에 따라서 청문회 준비 기간에 치열하게 청문회 준비 자료들을 통해서 논쟁이 진행됐고 이건 한국당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한국당이 만년 야당이 아니고요. 이제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이 길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청문회 할 때도 지금 민주당도 청문회 날 당일에 검증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자료를 참 내놓고 검증을 해왔습니다. 우리 다 민주당한테 배운 겁니다. 배운 거기 때문에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도 청문회 기간 중에 청문회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이 본인이 해명하고 지금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15일 또 20일 동안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당일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하나 팩트를 중심으로 해명하는 것도 그게 청문회입니다. 지금 청문회 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 안 할 거다 이런 것은 일부 동료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청문회 보이콧 검토한 적도 없고 오히려 법이
3일 안에 3일 동안 할 수 있어요. 예. 좀 더 철저히 하자. 제기된 의문들이 많으니까 3일간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죠. 그럼 9월 며칠로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은 구조 1항인 한 조항에 따르면 15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30일 날이 법정 시한 8월 30일입니다. 있고 또 6조 2항에 따르면 20일 이내라는 조항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 그래서 9월 2일이라는 주장도 있고 이 두 가지 주장의 절반이 진실이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9월 2일까지 다른 야당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2일. 30일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해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는 자료 수집과 일부 언론에서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우리가 보이콧하자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자 이런 입장이죠. 아니 이제 뭐 저희가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그 저희 정부 문재인 정부 제가 초대 그 원내대변인을 해서 청문회를 다 막아봤어요. 근데 이제 낙마했던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계속된 의혹 제기를 합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계속된 의혹 제기라서 결국은 이제 그 의혹에 못 이겨서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갖고 좀 더 끌고 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어쨌든 집권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물론 뭐 어떤 절반의 결과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의도는 다분히 정략적인 지점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빨리 협상해서 합의하면 될 문제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나와서 의혹이 많으면 빨리 불러갖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팩트로 야당 의원 중에 뭘 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게 많지요. 야당에서 내놓은 건 없다. 팩트로 내놓은 게 있으면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죠. 의혹 제기죠. 이래 따더라. 그리고 어떤 또 일부 언론들은 거기에 가짜 뉴스로 통용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열고 한번 조국 후보자의 입장도 정확하게 들어보고 본인이 해명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명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1번의 목적. 지금 근데 한국당은 보이콧 전혀 아니고 다만 시기를 9월 2일 정도로 좀 미루자. 조금 더 봐야겠다. 이건 오늘 아마 그 협상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뭐 가령 이제 지금 3일 주장에 9월 2일 이런 건데 3일은 한 사례가 없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장관은 아예 없고요. 총리를 인사청문회 할 때 가장 많은 게 이틀. 사흘 동안. 이틀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관을 3일 한 사례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는 것은 의혹 제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기만 하겠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장되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청문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조국 수석에게 기회를 좀 말할 기회를 달라. 이게 좀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3일 동안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건 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있어요? 네. 3일 동안 총리 2분 3일 동안 했고요. 전효수 헌법재판소장도 3일 동안 했고 또 장관급에 해당되는 대법관들 7분. 이용훈, 안대희, 박일항, 김능한, 박시한, 김항식, 김지현 이래서 장관은 있었나요? 장관급에 대해서는 장관급에 대해서는 10건을 우리가 3일 동안 청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청문회 이것이 국민청문회 하는 목적이 뭘까? 민주당이 이제 하는 목적이 뭐 국민에게 진실을 알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철저히 추천하기 전에 검증이 잘 안 되어서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 이런 팩트들 검증했느냐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민정수석일 때 본인 걸 검증해서 자료를 만들었단 말이죠. 셀프 검증을 해서 추천을 받은 거예요. 셀프 추천한 거다? 그렇죠. 셀프 검증한 거다? 물론 그 뒤에 2주간에 또 민정수석이 바뀌었지만 셀프 검증을 해서 추천을 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청문회도 민주당이 주선해서 해명하고 뭐 해명하는 기회는 언제든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명을 하도록 주는 것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걱정을 하죠. 셀프 청문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국민 청문회는 셀프 청문회로 인식되지 않겠느냐. 하나만 하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 하나의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 검증받고 셀프 청문회 하냐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합의한다니까 협의해가지고 치열하게 철저하게 검증해서 청문회 합의하는 게 제도에도 맞고 법에도 맞고 그렇게 가야 되고 이루어져야죠. 저는 청문회는 보이콧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좀 드리면 강 의원님, 예, 먼저 민주당. 장관급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법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자체를 3일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아마 백 의원님이 팩트 체크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그리고 그거는 사법부에 대한 법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본 사례는 없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셀프 청문회라는 것은 많은 언론들을 다 조국의 편으로 만들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뭐 보수 언론부터 진보 언론까지 저희가 요청한 데는 신문협회나 방송협회입니다. 그럼 모든 방송과 모든 신문이 조국의 편, 셀프라는 표현이라는 건데 그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셀프라고 할 수 없다. 네, 보수 그렇죠. 언론도 다 들어간다. 다 뭐 보수든 진보든 결정은 안 났죠. 지금 아직 안 났습니다. 이제 그쪽도 그래서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별로 우리가 거기에 말릴 필요가 있느냐. 왜 말릴 걸 걱정하냐. 저는 오히려 이런 면도 또 내지는 언론의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여야가 합의되지 못하고 있어서 생기는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협회가 신문협회나 방송협회가 이 의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그런 면에서 투표나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거기가 셀프다. 거의 모든 단체들이 조국의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그 언론사로서들도 굉장히 좀 다른 입장일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한 분도 제대로 본인의 해명을 듣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야당에서 오히려 그렇게 의혹이 많으면 빨리 불러서 오늘 저는 그래서 정의당이 불러서 소명 시간을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불러서 지금 많이 제기되는 의혹만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한번 들어보겠다. 아니 근데 제가 잠깐만 끼어들게요. 아니 저는 근데 지금 들으면서 좀 희한한 생각이 드는 게 한국당도 민주당도 다 청문회 하자 해서 낱낱이 밝히자라는 것에서 일치하는데 왜 이렇게 날짜 잡기가 어려운가? 절충점을 좀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날짜도 안 잡히는가 잘 이해가 안 가. 양쪽 다 하자는 건데. 27일, 28일 워크숍 가서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당 워크숍 갑니까? 한국당에서 워크숍 때문에. 그래서 9월 2일 날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좀 더 이제 철저히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여야 지도부가 이제 협의해서 결정한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27, 28일은 우리 당이 이전에 자리 잡은 워크숍이 있고. 그 29, 30 하시면. 그 또 민주당이 또 워크숍이 있어요. 아, 민주당 워크숍은 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회 일정들과 또 철저히 준비해야 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그걸 법이 정한 시한 안에서 좀 늦게 하자는 이야기를 보이콧을 하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청문회를 갖고 셀프 청문회, 국민 청문회 이런 부분들은 그런 목소리에 유의해서 하려거든 좀 제대로 하라는 목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야가 만납니다. 만나서 일정을 잡는 걸 시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좀 지켜봐 주시고요. 월요일에 정치토크 강백토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새로운 패널로 합류하셔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소미아 이야기인데요. 지소미아. 결국은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백 의원님은 국방부 차관 출신이어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실 텐데 우선 청와대 발표 좀 들어볼까요? 정부는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치 않고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정말 친일파 같은 그런 행위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청와대 발표 후에 황교안 대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백 의원님, 지소미아 종료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말씀드리기 좀 겁이 나요. 왜요? 이해찬 대표가 지소미아 정부 결정을 반대하면 친일파라고 이렇게 낙인 찍어보고 민주당 대변인은 또 이 지소미아 결정이 잘못됐다 하면은
아베 도움이다 이렇게 낙인 찍으니까 어디 아베 도움이다. 이렇게 겁이 나서 말씀을 못 하겠어요. 참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지소미아라는 정책에 대해서 사드라는 정책에 대해서 예. 여야 정치인이 정당히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이걸 가지고 막 아베 도움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이건 참 금도를 넘어선 주장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대표가 정말 우리 당에 대해서 아베 도움이다, 친일파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사과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예. 대통령도 생각이 지속해야 될 것이냐 끊어야 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청와대 내부에서 이때까지 지소미아 신중히 연장해야 된다 생각하면 아베 도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이제 국익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국익이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국익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했다. 중요할 게 아니었다 이 말씀이세요? 국익은 제가 생각하는 국익은 죽고 사는 안보상의 이익이 안보가 더 튼튼해졌느냐의 문제가 있고 예. 우리가 번영 경제상의 국익은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지소미아 중단은 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한 그 국익은 국민적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국익이었다. 그리고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하자면 이것이 맞다. 제가 이런 안보 얘기겠죠? 전문가로 쭉 예. 평생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지소미아 체결 과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그 예. 앞에 한국, 미국, 일본, 티사라 그러는데 정보 교류 협정에 제가 서명 당사자이기도 했고요. 이런 미국이 지소미아에 대해 갖고 있는 깊은 관심, 그 노력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일본 아베의 도발 경제적 도발이죠. 아베의 도발에 대응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지소미아 카드를 중단을 결정했는데 총을 쏘는데 예. 아베는 싹 피해가 안 맞고 예. 미국이 맞았어요. 트럼프가 맞았어요? 그래서 아베는 피하고? 한미 동맹이 맞은 겁니다. 난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결정되니까 외교적으로 이제 그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처음에 미국이 이해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율했다. 이해를 구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바로 굉장히 깊은 우려를 표하고 실망했다는 표현을 썼죠. 디자포인트 그렇게 실망했다는 표현을 예. 국방부도 장관도 똑같은 표현했어요. 외교적으로 좀 유감이라는 표현은 가장 좀 많이 불편할 이야기인데 이 미 국무장관이 실망했다는 표현을 거듭 쓰고 또 그 국방부도 그런 입장을 냈을 때 제가 아베의 경제적 도발에 대항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카드를 쓰고 화살을 쏘던데 그 화살과 총을 예. 한미 동맹이 맞지 않았나. 그래서 한미 동맹에 대한 손상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안보상에 큰 상처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 걱정을 합니다. 아베를 향해 쐈는데 트럼프가 맞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강 의원님?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각자 나라 미국의 입장 그리고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이 다 다른 게 국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 원래 미일 동맹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의 두 축으로 운영되는 것을 네. 한미일 동맹으로 묶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아시아의 거점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해왔던 게 미국의 전략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흔쾌히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NSC에서도 이 토론할 때 외교부 통일부의 입장과 또 국방부 입장이 좀 달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국방의 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봤냐? 전략 물자를 수출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는 것을 수출하지 않게 수출 규제하겠다라고 해서 마치 일본이 죄송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린 가만히 있을 거냐. 우리나라를 마치 북한과 한패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전략 물자를 수출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에 우리의 대응은 뭐냐. 지소미아는 다시 또 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이게 종료됐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파기된 게 아니라 필요하면 다시 할 수 또 있다.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우리도 그러니까 그 일본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분명하게 해봐라. 우리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북한의 협력, 그러니까 북한의 자료를 받겠다고 생각하느냐. 안보적으로 못 믿을 나라라고 한 건 일본이 먼저인데 그렇죠. 안보적으로 못 믿겠다고 하는 나라한테 우리 자료를 어떻게 넘겨주느냐. 물론이죠. 군사 저는 정보를. 그게 굉장히 동등한 대우죠. 이제 이게 원칙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아까 백 의원님은 원칙은 그렇더라도 실리적인 걸 봤을 때는 우리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말씀하셨거든요.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거죠. 원칙을 다 버리고 실리만 추구하면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왔던 것 아닙니까? 저는 자, 그 부분 그럼 답변 좀 들을까요? 네. 원칙을 포기하고 실리만 따지자면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잔 말이냐? 지소미아의 협정 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죠. 진행자께서 잘 모르는데 지소미아는 일본이 돌아가는 자료를 다 주는 조약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어떤 자료를 줘야 될 의무가 없는 조항이에요. 우리가 주고 싶은 자료만 주는 거고 일본도 주고 싶은 자료만 주는데 그 주는 자료를 잘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34개 나라와 정보 교류, 정보 보호 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때문에 일본이 원하는 자료를 다 줘야 되느냐? 안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주서는 안 되죠. 그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소미아는 2016년에 체결됐죠. 그래서 2016년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건데 이 체결된하고 체결된 이유하고 좀 다른 게 이게 체결되기 전에는 민주당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신중한 입장 저는 리스펙 존중합니다. 그런 입장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2년간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되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일본 충격을 받을까 했는데 충격은 미국이 더 받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백색 국가 지정도 처음부터 1965년부터 백식국가 지정된 게 아닙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백식국가로 지정을 받아요. 그럼 그 이후에 그 이전에도 경제교류가 된 거죠. 경제협력이 됐는데 이것이 일본이 파기하니까 경제적 도발 전쟁을 우리가 규정할 정도로 됐는데 아베가 잘못한 겁니다. 안보적 신뢰를 저버리고 잘못한 거죠. 경제 수출 규제한 거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아베의 함정이 빠졌다고 봅니다. 아베의 함정에 빠진 거다. 아베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소미아 카드를 가지고 이런 우리가 할 거에 대해서 저는 예측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잘못했는 책임이 있는데 우리 지소미아 카드를 쓰므로써 한국이 덤태기를 씌울 수 있는 거죠.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 미국한테 저거 봐요. 한국이 깼어요. 우리 도와줘요.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본의 그 약간의 치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함정에 빠졌다. 함정에 빠져서 사실 우리가 연장을 거부하는 이런 정책 결정하고 났을 때 미국의 분노가 일본보다 더 미국 조야의 분노가 더 커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보에 부담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안 되죠. 강 의원님, 근데 지금 미국 분위기가 정확히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 외교 전문가한테 들어보면 하나는 본인들이 추진해왔던 문제에 대해서 그럼 잘했다고 할 거냐 지금 반대로. 지금 이 파기 문제, 지소미아 종료가 된 이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 없어서 표면적으로만 실망이라고 하는 거 속마음은 달라요. 내부적으로는 인포메이션을 우리 한미 동맹의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다 우리는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동맹의 삼각축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거에 삐끗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결국은 미국도 우리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 측면에서 좀 나서서 분명히 좀 중재할 것은 중재하고 처음 시작은 일본이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이죠. 이 원칙을 우리나라의 사법부 체계의 원칙을 마치 우리가 전략물자를 수출한다는 식에까지 오해를 뒤집어 씌워서 중요한 수출 품목들을 규제해서 한국을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하려고 하는 이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만은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이라면 저는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뢰관계를 미국에게 요구하는 일본의 신뢰관계를 촉구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아베 좋은 일 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맞는데 오히려 원리 원칙대로 가다가 미국을 자극해서 아베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건 아니냐. 이게 제일 우려되는 시점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인데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disappointed, 나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강 의원님이 누구보다 핵심 의원이시잖아요. 여당에. 저는 뭐 그러니까 겉으로는 disappointed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동의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설명했다는 정보공유약조 T사. 사실 이걸로라도 충분히 정보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미일 안에 체계는 있고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한미동맹 안에서도 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좀 더 격상시키고 강화시키는 이번에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종료된 거고요. 저는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면 예. 다시 우리가 이걸 맺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허. 근데 이걸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냐. 그리고 미국은 그냥 이 상태를 지켜만 볼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액션을 분명히 좀 해야겠다. 뭔가는 실천했어야 된다. 자, 마무리 발언 되겠습니다. 티사 제가 서명했던 한국, 미국, 일본의 정보교류협정이 이제 2014년 12월 29일에 체결됐는데 그걸로 보완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얘기 들으면 제가 조금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 동경을 가는데 예, 예. 워싱턴 갔다가 동경을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 동경 바로 가면 빠른데 효율성이 문제죠. 그 일본의 효율성이죠. 한국의 효율성이 아닙니다. 한국도 한국이 우리 일반 국민이 동경을 여행하고 싶을 때 저 워싱턴 갔다가 아르헨티나 갔다가 가기보다는 아니 오늘 일본의 효율성이 바로 가는 길을 효율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가는 길을 폐쇄하고 워싱턴을 경유해서 동경 가는 것은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제가 이번 답변을 좀 해드리면 예. 저 말씀은 뭐냐면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받았었던 것을 일본한테 직접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이거든요. 필사냐 지소미아냐에 따라서 그 차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일본의 편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편인 거 우리의 편에 있어서 두 가지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짧게. 실제로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하던 2017년에 미사일 정보 공개 19회입니다. 예. 2018년에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사일 좀 하면서 좀 더 하죠. 근데 일본은 편했겠죠. 지소미아가 된 다음에 직접 받으면 되니까. 일본의 득이 훨씬 컸다.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2014년에 예. 우리 백원이 체결한 것처럼 예. 미국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직접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종료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만하자. 자. 라고 한 것은 저희로서는 불편한 게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소미아를 폐기해서 한일 간의 정보 교류를 국가 이차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럼 티사 한국, 미국, 일본의 어떤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일본하고 교류는 계속 하는데 미국을 거쳐서 하겠다는 걸로 방침을 바꾸면 그렇게 소위 약발이 떨어질 거면 뭐하러 얘기하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안보적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한미일 정보교류협정을 내놨는데 조금 못 쓴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뭐 이미 지소미아는 종료 선언이 됐습니다. 뭐 되고 나서 지금 토론을 하는 거라 좀 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만 양당의 입장이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각 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은 보내주시고요. 지금 짧게 한 2분 남았는데 독도 훈련 중이잖아요. 독도 수호 훈련. 요거는 국방 전문가이신 백 의원님, 지소미아 협정 체결할 때 직접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앞에 한국, 미국, 일본 티사할 때, 티사할 때 하셨구나. 각국 예. 미국의 워크 부장관, 일본 니시 차관 제가 했습니다. 그때 하셨죠. 예. 그때 하셨던 그런 전문가신데 지금 독도 수호 훈련 시작하니까 일본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땅에서 훈련하냐 하면서 어떻게 보세요, 백 의원님? 이거는 지소미아 논쟁하고 전혀 관계없이 전혀 관계 해야 없죠. 되는 겁니다. 우리 영토에서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한 훈련을 예. 어떤 상황에서도 남은 눈치 보면서 훈련 수위를 조절할 필요는 없다. 우리 그 부분에서는 최근에 러시아 군용기 넘어왔을 때 우리가 참 잘 대응했던 부분이죠. 공군이 훈련도 네. 그렇게 이건 뭐 그 외교적 눈치 볼 필요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계획된 대로 훈련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아니 말씀. 독도 훈련을 하는 거는 네, 뭐 그리고 이제 작년에 6월하고 12월하고 두 번 했었고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 의원님 뭐 전문가시니까 잘 알고 있고. 늘 일관된 입장 갖고 아니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를 훈련을 하는 네. 건데 일본은 왜 저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여야가 오늘 오래간만에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일본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같은 목소리 많아요. 틀린 게 좀 있지. 국가적으로 뭐 다를 게 있어요. 아니 근데 백 의원님 같은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야당에서 다른 소리 내는 분도 계시긴 계세요. 뭐냐면은 독도 훈련을 왜 지금까지 밀어놨다가 이때 하느냐. 할 거면은 애초에 하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백 의원님은 지금이건 언제건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지소미아하고 전혀 관계없이 계획된 대로 하면 됩니다. 예, 이걸 뭐 예. 그렇게 과잉 홍보할 필요 없고 과잉 뭐 감출 것도 있는 대로 하고 있는 대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당연한 네. 저는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한테. 예. 이제 청문회 일정만 잡으면 되겠네요. 두 당이 합의 잘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날 미리 양당의 입장 좀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백승주 의원 오늘 첫 순서? 진행자가 너무 이렇게 네.
뭐랄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격하게 안 싸우게 잘 조절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해주길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니까 어깨가 으쓱하고 좋네요. 두 분 호흡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로 월요일 정치 토크 이어가도록 하고, 강 의원님 괜찮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새 스튜디오 괜찮으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 모니터 보고 있는데, 인물도 굉장히 전보다 더 훤하게 나오시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백토론 강훈식 의원,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